저는 지금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달고 있는데, 평지인데도 중간중간에 숲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3월 20일 여행 20일째입니다. 저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출발해 루마니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지이긴 해도 도로도 좁고 갓길도 없는 데다가 아까 시내 빠져나올 때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꽤나 고생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지금 차들이 뜬겨져서 마음이 조금 현재 편안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는 평원을 하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1차선이다 보니까 앞에서 트럭 따라서 차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또 뒤에서 차들이 줄줄이 따라오면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세르비아에서 루마니아로 넘어가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105km 정도 달렸는데, 아직도 국경을 넘으려면 30km 정도 더 달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국인 청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로 동양인이다 보니까 서로 눈에 띄었는데, 그때는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소보,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까지 4-5개 나라를 거쳐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가고, 그 청년은 배낭 하나 메고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했겠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보스니아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그 청년을 터미널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누가 거절할 것도 없이 동시에 오 하면서 아는 체를 했습니다. 버스 속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청년은 중국계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만남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스니아 쪽은 워낙 지형도 힘들고 위험하고 해서 보스니아에서는 또 다시 세르비아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그 버스 속에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터미널에 와이파이 잡히는 지역에서 와이프랑 차 속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한국인이시죠 하고 그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속에서 대화를 좀 나누고는 세르비아에 도착해 가지고 이 친구는 좀 먼저 내리고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 가지고 맨 꼴찌로 내렸습니다. 근데 인사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뭐 그래도 나 바쁘니까 먼저 가겠다고 뭐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갈만도 한데 휘컨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베오그라드 칼레메그난 요새를 자전거 타고 관광을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어제 만난 딱 그 한국인인 거예요. 근데 괘씸해서 저도 자전거 타고 그냥 휘획하니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길은 평평한데 바람도 좀 부는 데다가 오후 되니까 팍팍하니 자전거가 잘 안 나갑니다. 드디어 불가리아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루마니아 검문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방금 검문소를 통과해서 세르비아에서 루마니아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짐을 완전히 검색에 당해보기는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 넘을 때 중국 검문소에서 짐을 다 한번 검색을 당했고, 그리고 방금 지금 세르비아에서 루마니아로 넘어올 때 루마니아 검문소에서 짐을 완전히 풀어 헤쳤다가 다시 담았습니다. 비유로 국가에서 유로 국가로 넘어올 때 검문이 좀 강하네요. 저번에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도 검문이 좀 강했었는데 거기서는 짐까지 이렇게 풀어헤치질 않았는데 여기서는 여권도 세밀히 보더니 짐까지 다 열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짐을 완전히 풀어헤쳤다가 다시 지금 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도시까지 가려면 최소한 3km 이상 더 가야 되니까 이 거리까지 포함하면은 10시간을 조금 한 10시간 반쯤 달려서 130km 정도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아무리 좋아도 자전거 포함해서 한 40km, 45km 정도 되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평지여도 바람이라도 좀 맞고 그러면은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중간에 밥도 먹고 뭐 이러저런 시간들 다 계산하고 보면은 하루에 시간당 굴곡이라도 있고 산이라도 넘고 그러면은 시간당 1시간도
어림도 없는 경우도 있고, 좀 길이 좋고 부드럽게 잘 풀린다고 해야 평균 한 15km.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지면은 라이트 하나에 의존해 가지고 도로 노면 상태를 보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면 야간 주행은 안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한 160km 이상 달려가지고 루마니아의 민주화의 성지라는 티미슈아라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40분이라 앞으로 해는 지는데 45km 이상 달리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이 도시에서 숙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년 3월 21일 여행 21일째입니다. 저는 어제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루마니아로 넘어와 루마니아 국경도시에서 1박을 했습니다. 어제 달린 거리는 총 13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루마시아 서부도시 티미슈아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루마니아의 서부도시 티미슈아라에 와 있습니다. 이곳 티미슈아라는 헝가리 말로 테메시 강변의 성이라는 뜻이고, 별칭으로는 작은 비인이 장미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화려해 있었는데 여러 전란으로 다 폐허가 되고 지금은 그다지 별 볼거리가 없답니다. 근데도 이 도시가 루마니아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화의 성지로 여긴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광주광역시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컫듯이 말입니다. 이 역사에 보면은 이 지도자 부부가 쌍으로 아주 대단한 악행들을 저지른 경우가 자주 있는데, 여기도 초대 대통령이었던 차우세스쿠와 그의 마누라 엘레나가 아주 악질적인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둘 다 음모론의 신봉자들이어가지고 각종 음모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래서 자녀들조차도 그 부모를 등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악질적인 독재자에 맞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니 루마니아로서는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이 도시가 1760년에 유럽 역사상 가장 빨리 가로등을 설치할 정도로 선진의식이 앞선 곳이랍니다. 여러 번의 전쟁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대에도 들어가 있는 한국은행 건물에 몇십 배 되는 건물들이 그래도 즐비합니다. 규모가 압도적이네.